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대 한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코는 아즈마 카츠키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보름간의 휴식을 취한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홈 경기 투구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낮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이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 상대로 소토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DeNA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만큼은 확실한 타격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도 타격의 승부를 걸어야 할 듯 이마나가의 완투로 불펜의 휴식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신은 이토 마사시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15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이토는 역시 코시엔의 남자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요코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데 금년 의외로 원정 야외 구장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마나가 쇼타 상대로 9회 초 터진 우오야마 유스케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한신의 타선은 하마스타만 가면 부진한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문제는 아무래도 고치기가 쉽지 않을 듯 결정적 홈런을 허용한 카일 켈러는 아무래도 괜히 재계약한 것 같습니다. 또다시 하마스타에서 한신이 패배했습니다. 그야말로 도깨비굴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 하마스타임을 고려한다면 아즈마와 이토의 투구는 막상막하에 가깝긴 하겠지만 타격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고 한신은 교류전 후반부터 불펜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주니치 대 야쿠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니치는 움베르토 메히아가 NPB 1군 데뷔전을 갖는다. 메이저리그 8경기에 뛴 경험이 있는 메히아는 금년 AAA INT 시라큐스에서 1승 3패 6.17의 부진한 성적을 낸 뒤 일본 무대에 들어온 투수다. 웨스턴 리그 2경기에서 9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주었고 WBC 파나마 대표로 출전했는데 금년 AAA에서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솔직히 기대를 걸긴 조금 어렵다. 전날 경기에서 4위 승리대의 투구에 맡기면서 6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주니치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이 새삼스레 조명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 9회 말 무사 13루에서조차 득점을 하지 못한 건 이 팀의 한계점일 듯. 1.2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를 해낸 불펜은 그저 패하는 경기만 잘 할 뿐입니다. 야쿠르트는 오가와 야스히로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가와는 교류전 3경기 모두 6이닝 이하 3실점의 부진한 투구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주니치 상대로 홈에서 7이닝 5실점으로 투구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작년 판테린 돔 투구가 나쁘지 않았다는 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를 착실하게 무너뜨리면서 4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이제야 조금씩 집중력이라는 게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7개의 안타 중 3개가 2루타였다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 승리대 덕분에 불펜이 또 휴식을 취한 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교류전은 끝났지만 주니치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가와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울 듯. 움베르토 메히아가 1군으로 콜업된 건 2군에서 볼넷이 없었다는 점이지만 돌려 말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이야기고 이는 1군 타자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히로시마 대 요미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오세라 다이치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세라는 교류전 앞선 2경기에 호조가 날아간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년 홈에서 투구가 좋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금년 요미우리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6이닝 이상 2실점으로 투구가 좋았다는 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투수진 상대로 사카쿠라 쇼고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좌완 공략 실패가 또다시 패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혼자서 2번의 찬스를 완벽히 날려버리고 추가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아키야마 쇼고는 최악의 하루를 보낸 듯 치명적인 2실점을 허용한 모리우라 다이스케는 2군으로 내려가서 제구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듯합니다. 요미는 요한데르 멘데스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13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1군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한 멘데스는 건강하면 6이닝을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투수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의 좌타 라인을 고려한다면 멘데스의 호투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는 편. 전날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2발 포함 5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교류전 막판 떨어진 타격감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번 경기도 이 타격에 승부를 걸 수 있을 듯 이노우의 강판 이후 5이닝을 예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요코가와 카이의 슈퍼 릴리프 작전이 성공적인 듯합니다. 5회 말 1사 만루에서 아키야마 쇼고의 투수 앞 병살타가 아니었다면 경기의 흐름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시리즈를 통째로 흔들어버릴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전날 쿠이가 무너진 건 이번 경기에서 오세라의 부진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히로시마는 좌완 투수에게 약합니다. 전날 필살기로 내놓은 타선이 통하지 않았다면 멘데스 공략은 포기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라쿠텐 대 세이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쿠텐은 카라시마 와타루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6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카라시마는 교류전에서 강한 특징을 이어가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이번 리그전에서도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편. 전날 경기에서 세이브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홈에서 타격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7회 말 동점 이후 역전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을 듯 막판 3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사카이 토모히토가 계속 경기를 날려버리고 있다는 게 팀 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입니다. 세이브는 타카하시 코나가 시즌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17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4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카하시는 교류전 3연패 포함 4연패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투구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야외 구장에서 흔들리고 있고 비가 온다는 점이 타카하시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데이비 맥키넌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나카무라 타케야의 복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조금씩 타격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 그러나 히라이 카츠노리의 물론 세이브와 마무리 마스다 타츠시의 실점은 여전히 이 팀의 불펜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줍니다. 세이브가 달라졌다. 특히 교류전 후반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타격의 집중력은 이번 시리즈 내내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날씨를 고려한다면 카라시마와 타카하시 모두 고정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라쿠텐의 경기력은 기복이 심하고 무엇보다 불펜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카라시마의 이닝 소화력이 이런 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지바롯데 대 리오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바롯데는 C 메르세데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6일 DNA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메르세데스는 교류전에서 기대 이상의 투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일단 홈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인데 니포넴 상대로 이번 시즌 3경기 모두 6이닝 2실점 이하로 강했다는 점이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카토와 타나카 상대로 3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연패 기간 동안 타격 문제가 꽤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 득점권 집중력은 나쁘지 않지만 테이블 세터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을 듯.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 3인방 외에 신뢰가 어려워 보입니다. 리오넴은 우와사와 나올키가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16일 주니치 원정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우와사와는 이전과 다르게 교류전에서 모두 쾌투를 보여주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치바 롯데 상대로 첫 등판인데 문제는 작년에도 그랬듯 조조마린을 포함 원정 야외 구장 투구가 상당히 기복이 심한 투수라는 데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치바 롯데의 투수진 상대로 노무라 유키에 세기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교류전에서 보여준 집중력이 리그전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제 만남이 추세이는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없는 타자가 된 듯. 그러나 타나카 세이기의 실점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니포넴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타네이치를 공략해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편. 더 이상 좌완에게 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메르세데스 상대로도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와사와가 원정 야외 경기에서 기복이 있긴 하지만 교류전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가 많습니다. 기세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경기는 소프트뱅크 대 오릭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히가시야마 나오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14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히가시야마는 교류전에서 기복이 심한 투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나마 홈 구장 투구는 좋은 편이지만 오릭스 상대로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고 낮 경기에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모토와 우다가와를 무너뜨리면서 7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찬스가 왔을 때 확실히 잡아낸 집중력이 승리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중심 타선이 제 몫을 해냈다는 점이 포인트. 아리아라의 8이닝 투구 덕분에 카이노 한 명만
불펜 소모를 했다는 것도 소프트뱅크로선 기분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오릭스는 야마오카 타이스케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15일 한신 원정에서 4.1이닝 2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야마오카는 시즌 최다인 8개의 피안타를 내주는 부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금년 소프트뱅크 상대는 처음인데 돔 구장 투구가 매우 좋은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아리아라 코에이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1회 초 터진 모리 토모야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오릭스의 타선은 첫 단추가 너무 엉망이라고 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회 초에 찬스조차 살리지 못한 건 시리즈 내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듯 2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우다가와의 부진이 꽤 뼈아프게 느껴질 것입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무너졌습니다. 이는 이번 시리즈의 흐름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 특히 소프트뱅크의 타격이 이전에 비해 매우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는 야마오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히가시야마는 홈 경기에서 나름 강점이 있는 투수임은 사실이고 타격전으로 간다면 유리한 건 소프트뱅크, 홈의 이점을 가진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